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재난관리직, 즉 방재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김동준 교수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는 재난관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관리론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오늘은 재난관리론에 대해서 첫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것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첫회 시험이기다 보니까 계획이라든지 이런 바운더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난직, 그죠? 재난직이 있고, 그죠? 재난방재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이전 2013년도부터 먼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만 세월호 사태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불거졌기 때문에 세월호 사태 때문에 더 이러한 것이 이슈가 되었고요. 차츰 증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방재직은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시청에 보면 민방위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975년 민방위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과 동시에 그 민방위과가 소방방재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른 과, 건축과, 토목과, 기계과, 그죠? 상수도과는 일반적으로 거기 건축직을 따로 모집하고요. 상수도, 기계직을 따로 모집하는 형태지만 이 방재과만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전문가가 아닌 집단이 운영하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월호 사태라든지 많은 재난재해 사태일 때 효율적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효율적 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재직을 새로 만들어서 재난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이라는 것이 점점 증가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소되겠습니까? 재난은 반드시 증가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종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것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재난직은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태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재난질의 이슈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많이 증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방재직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재난관리론이 됩니다. 재난관리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난관리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뭐냐? 재난이 뭐냐? 이것이 나올 수 있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즉, 정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가 뭐냐? 이런 부분이죠. 재난관리가 뭐냐?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난이 뭐냐, 재난관리가 뭐냐, 이것이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재난관리론에 대해서 핵심적 부분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재난이란 정의는, 이런 정의는, 물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얘기했지만, 재난이다, 재해다, 리스크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 법적 기준입니다. 자, 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재난은 사실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재난, 두 번째는 자연적 재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 재난이라는 것은 태풍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물론 폭자는 없습니다. 폭풍 이런 건 없고요.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은 전쟁을 포함해서 에너지, 특히는 금융 위기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재난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재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자연적과 화재,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법적 기준이 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네스의 기준이냐, 존스에 의한 기준이냐 이런 것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법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에서 사회적은 어떻게 나눠지고 있고 자연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런 법적 기준에 대해서 정의가 거의 99.9%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자, 재난관리라는 것은 정의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방, 그 다음 대비,
다음 대응, 그 다음 자 복구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재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방 대비. 물론 재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여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디자스터라는 건 어디 발생된다? 여기서 발생되는 게 재난이 되겠죠. 예방 단계라는 것은 뭐냐? 어떤 것이 돼야 되냐? 주로 법을 제정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대비는 어떤 걸 해야 되냐? 뭐 구축하는 단계고요. 대응은 구조, 구급, 군안. 복구라는 것은 이재민 지원하는 단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난관리라는 형태가 있는데 과거에는 어떠한 재난이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지도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1971년 뭐 서울 대형가 호텔 화재라든지 뭐 부산 대하 호텔이라든지 이런 각종 재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되고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됐고 그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사태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됩니다. 이거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재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주로 이런 조직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구조를 했습니까? 해양경찰청이 구조했죠. 그래서 그러한 조직을 뭐라 하냐면 긴급구조기관이랍니다. 일반 육지에서 발생이 되었다라면 소방이 책임지고 하겠지만 해상, 동해, 남해 이런 데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해양경찰이 긴급구조기관이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구조기관 어디 있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긴급구조지원계는 어디냐 이런 것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재난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토탈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하는 기관, 전체를 관리하는 게 어디냐? 이런 관리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기관 어디냐? 이런 대책을 토대로 통제를 해야 되는 기관이 어디냐? 그래서 관리, 대책, 통제 이런 기관이 어딘지도 중요합니다. 자, 또한 재난사태가 발생이 되었다라면 이것을 선포를 해야 되겠죠. 선포를 해야만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고 또는 국가적으로 자원이 필요하다. 또는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자본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2개의 지역 선포, 3개의 지역 선포, 특별 재난사태는 누가 선포하느냐? 이런 거죠. 물론 특별재난사태 선포는 물론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야, 재난관리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고요. 즉, 자,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사실은 재난관리론의 전부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약 정리 및 문제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론이라는 것을 완벽히 처음부터 나간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분야만 정확히 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이번 강의의 목적이 됩니다. 자, 재난관리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한번 우리가 역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관리 역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